안녕하세요, 흥구입니다.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각 6시 39분. 와, 좀 많이 늦었네요. 건등풍부 이렇게 시작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점, 앞으로 조금 일찍 이제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생겨가지고 그런 좀 처리를 하고 나오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좀 일찍 좀 끝내기 위해서. 와, 오늘 기온은 참 좋네요. 어제처럼 썰렁하지도 않고요. 어제 비 내리면서 막 썰렁한 날씨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비가 좀 그쳤어요. 지금 땅은 좀 젖어 있습니다. 땅은 좀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아마 간밤에도 비가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비가 멎었고, 그 다음에 하늘은 여전히 뭐 흐린 날이긴 한데, 구름이 가득하긴 한데, 오늘은 어제처럼 뭐 비가 많이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감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온이 20도, 딱 좋죠. 낮 최고 기온 한 26도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도 괜찮은 편입니다. 좋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좀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걷기 멤버들이 좀 확실히 좀 준 게 보입니다. 지금 제 라인에 저쪽에 앞에 한 사람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확실히 그러네요.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여름에 사람들이 많고요. 또 아침 날씨는 좀 하루 중에 제일 선선한 편이니까 아침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은 아침에 좀 다소 쌀쌀한 기운이 드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좀 나오는 걸 꺼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좀 공무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뭐 MZ세대 공무원들이 그 공직을 좀 떠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부터, 그 다음에 공무원 급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아마 뭐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인데 처음에 이제 뭐 공무원은 급수가 있으니까요. 구급 공무원, 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MZ 세대 포함해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임용이 되는 구급 공무원, 1호봉의 한 달 월급이 실수령액입니다. 한 168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뭐 다른 각종 이제 뭐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있긴 한데, 다 이제 그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수령액은 168만원, 전체 다 하면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수령액으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생활 자체가 그렇게 좀 여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도 직장이라고 이제 본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해야 될 어떤 터전,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급여 수준이 다른 사기업에 비교할 때도 그렇게 좀 비슷한 수준조차도 아니니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뭐 7급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거의 7급 1호봉도 뭐 한 175만원? 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호봉수에 따라서 급여가 좀 오르긴 하는데 당장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9급 1호봉은 뭐 얼마다, 7급 1호봉은 얼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있어서 좀 어려운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그 공직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박봉에, 그 다음에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하던 워라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하고 생활하고 하는 거에 대한 밸런스, 워라벨이 충족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0년이었나요? 2020년도 그런 통계를 보면 대략 한 그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 한 5년 만에 5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해에만요. 그 중에 2030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8,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수치가 꽤 높은 수치거든요. 그 전과 비했을 때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게다가 이제 좀 젊은 세대들, 젊은 공무원들이 애초에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뭔가 다른 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내 어떤 생활 자체에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처음 생각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 해당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 내가 여기 다녔을 때 과연 이렇게 그냥 일종의 그냥 생활 유지비, 겨우겨우 생활하는 유지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급여를 받으면서 내 적성에도 맞지 않고 보람도 느껴지지 않고 재미도 없는 그런 일. 그러면서 그 일은 또 세간에서 말하는 뭐 그냥 손쉬운 일, 아주 웰빙, 다른 사람들은 막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그냥 단순 업무하고 그 다음에 퇴근도 이제 칼퇴근하고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만 하는 그런 쉬운 일들을 하는 공무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활하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똑같이 고생을 하는구나,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더 크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만약에 알아준다면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주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간에 결국은 세금, 국가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그런 공무원들의 입장을 일반인들이 이해해 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해는 어쩌면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이해는. 뭔가 일반인들은 손해보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일단은 공무원들은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의 직장 내에서 자기가 일하는 그 터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요소들을 찾기란 건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젊은 MZ세대들한테. MZ세대들은 아주 개인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아주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고요. 그런 세부적이고 다양한 그런 욕구가 충족되기는 사실은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뭐 커스터마이징, 이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아니다. 어떤 소량 생산, 다양한 사람들의 기호를 맞춘 소량의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고 그런 소비자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다양한 분야, 많은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작용을 하려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자체도 특별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은 물론 좀 나이가 든 사람들도 있겠죠. 공무원으로 준비한다. 공통적으로 그런 환경을 그런 환경 속에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공무원이 지금 안 된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사회의 첫 출발을 이제 내디는 거죠. 그걸 시험을 통해서 그래도 딱 하나 장점이 있죠. 그래도 공정하게 채용이 되지 않을까. 왜냐, 시험을 보니까요. 필기 시험을 보니까요. 다른 사기업 같은 데는 서류 심사, 뭐 필기도 물론 있죠. 서류 심사에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걸러질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공무원은 시험 자체, 필기 시험 자체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요. 나는 이거를 꼭 하겠다. 이게 되겠다.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네요. 최근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대략 29%,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 수치가 나왔었어요. 예전 2011년이었던가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는 90%를 상회하는, 90%가 아니죠. 9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보였었거든요. 구급 시험 말하는 겁니다.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회의 그런 경향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경쟁률인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사회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거를 좀 공정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생활을 영위를 하겠다. 근데 현실은 들어온 사람들 퇴직하는 그런 비율을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많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그 일자리에서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을 좀 다니고 이랬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겁니다. 배울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의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차원에서 와, 이 회사가 정말로 나한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회사인가, 여기 계속 다닌다면 나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또 중요하겠지만 앞서 얘기한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 안에 일종의 멘토로 삼을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배우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좀 뭐 이렇게 재밌게, 그래도 그냥 막 일만 하는 직장이 아니고 뭔가 그 안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발표된 뭐 워라밸이라든지 뭐 급여 문제, 이런 것도 밑바탕을 이루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선호에 대한 바탕을 이루는 하나의 지표이긴 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 직장 자체가 좋은 직장이냐, 다녔을 때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가, 그리고 이 안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물론 그 직업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그 직업을 이렇게 얻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애초에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거거든요. 조금 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는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 좀 참고 다녀라, 다들 그렇게 산다 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길을 찾게 되고, 다른 길을 찾지 못하더라도 설령 이 자리만큼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막 적성이 있고 각자의 적성이 있고 각자의 흥미가 있고 잘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휘둘리게 되는 경우, 다른 선택을 하지를 못하고 마치 선택지가 되게 대단히 많은 것처럼 이야기는 해주시는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예, 건능풍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7시가 다 됐네요. 예, 전 내일 목요일 아침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